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동영상에 이어서 풍선 이론, 피자 이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풍선 이론, 피자 이론 이거는 제가 만든 거긴 한데요. 별로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냥 쉽게 이름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자 할 때, 뭐 건강이든 어떤 성공에서든 그 한 단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는 어떤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고, 능력치를 높여서는 안 되고, 다른 것들을 같이 발전을 시킨 다음에 그 능력을 비로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새 오타니 일본 야구 선수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야구는 잘 보진 않지만은 워낙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선수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자기 이제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사항을 9가지로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를 하고 그 안에 9가지 안에 또 9가지를 나눠서 정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얼핏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큰 카테고리 안에 세부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본인이 지켜야 될 사항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발해야 될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해 나간 것이죠.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서 저도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은 깜짝 놀랐는데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어떤 피자 이론과 같이 모든 것을 다 개발시킬 골고루 개발시킬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오타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부 사항 중에서 어떤 몇 가지, 한두 가지 사항만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균등하게 잘 발전해 나갔고, 그것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뭐 메시 같은 경우, 축구 선수죠. 메시 같은 경우도 그분은 이제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운동신경, 특히 이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 어린 시절에 축구를 하는 거 보면은 날라다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제 과연 메시가 그러면은 정말 축구 잘하는 거, 요걸로 이렇게 대단한 선수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 그리고 또 세계 선수 중에서도 자기 관리를 못해서 아주 잘했던 선수도 반짝 잘하고, 사그러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축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협업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도 잘 조화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도 중요할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능력들이 다 받쳐줬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성 소화기 질환을 비롯한 만성 질환에서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건강도 갖춰지지 않으면 육체적인 건강을 제가 아무리 개선을 시켜드려봤자 다시 원상복귀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이 잘 듣지 않는다든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만성질환자 환자분들을 보면은 행복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당장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트라우마가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만성 질환이 심해지면서 아픈 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과연 그 아픈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맞느냐? 정말 그게 맞다고 100%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 정말 아파서 스트레스 받는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뭐 불안감이나 걱정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질환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이런 것들은 사실상 내 내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런 상태, 즉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해 나가려면은 약간은 사람이 좀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어떤 그런 부정적인 거를 뛰어넘어야 되고 육체적인 것도 당연히 좋아지게끔 만들어야겠죠. 그러려면은 의사를 잘 만나서 치료를 잘 받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 생활 습관이나 뭐 소화기라고 하면은 식습관 관리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뭐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을 빨리 좀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다 갖추고자 하는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모든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이런 만성 질환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풍선 이론과 피자 이론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것은 내 몸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이제 병원에 가면은 원인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도 하겠지만은 증상을 그냥 없애는 치료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증상을 억누르는 또 억제하는 그런 치료만을 반복하다 보면은 내 몸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소화가 안 됐을 때 소화제를 먹어서 소화를 일시적으로 좋아지게 해도 그것이 언젠가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재발이 될 뿐인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소화제를 이제 먹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떤 큰 병의 진단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어떤 치료에서도 똑같은데 정신 치료를 위해서 너무 이제 머리가 이제 괴로우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으면은 당장 이제 해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신을 괴롭히는 그 원인을 되돌아보지 않으면은 그것은 항상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혼자 해결할 수 없게 되면은 결국은 약물에 의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불안 걱정을 좀 어느 정도는 마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원인이 뭘까를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 상태가 정말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은지,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증상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그런 뭐 명상이나 그런 들여다보는 그런 거를 함으로써 이 증상이 확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90, 80 정도로만 내려가도 몸이 한결 좀 편해지고 이 정도는 내가 좀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자주 갖다 보면 내 몸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함도 그러니까 회복력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화기 어떤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왜 생겼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본인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같이 상담을 하면은 또 좋은 정보를 많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내 상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자생력을 좀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자 이론을 얘기하면서 제가 만든 또 풍선 이론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또 타이트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두고 또 좀 억압하고 그리고 너무 빠듯하게 좀 지키려고만 하다 보면은 이게 한 부분을 지키려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몸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가면서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피자와 더불어서 풍선도 같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피자, 풍선, 그리고 내 몸을 되돌아보는 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